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회 모의고사. 오늘은 볼만했어요?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이 와중에 60점 넘어야 돼요. 본시험이 더 어려워요. 본시험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쉬운 문제에서 맞추면 누구나 50점은 맞춰요. 누구나 50점 맞죠. 문제는 60점대, 70점대를 맞아 합격해요. 절반은 맞춰요. 절반 맞추는데 떨어져도 한두 개로 떨어지고요. 붙어도 한두 개로 붙어요. 1차든 2차든 그 한두 개를 극복해야 돼요. 한두 개를. 그래서 맞힐 건 정확히 맞춰주시고 어려운 건 살짝 찍어서 맞춰버리고 그런 식으로 평균 점수 넘어서 붙는 거예요. 자,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다 공부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은.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죠? 3주? 3주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28일이잖아 우리 시험. 그러니까 지금 딱 3주도 안 남았죠. 2주 반. 남은 기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맞춰주고 어려운 문제 버릴 거 버리고 둘 중 찍을 건 잘 찍고 마지막까지 민법은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써.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중심 뽑아내고 거기다 있느냐 없느냐 유효냐 무효냐. 오케이. 반사회 틀린 것은 1번 반사회 무효는 그 법률의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중심 뽑아요. 반사회 무효 법률행위동 내 무효는 여기만 이제 가는 거야. 선의의 3자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법률행위동 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그렇지. 5 하시고 2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수수한 후 당사자가 이행착수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 매수. 그럼 빨리 적극 가담 떴어요. 그런데 이 경우 매도인 갑하고 제3자 병사의 매매, 이 매매계약은 반사회가 아니다.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여기서는 계약금을 밑줄을 쳐야 돼요. 계약금을 수수한 후 적극 가담 필요 없어요. 중도금 받은 후 파는 게 배임행위. 이거 배임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계약금만 받고 이매매하는 건 배임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아니니까 적극가담도 반사회가 아니다. 맞는 거예요. 이번에서 답 너 X야! 하고 간 사람이 많아요. 다 알아. 출제위원은 그렇게 알고 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 매매는 이거 확인해요. 중도금 수수 후 이매매가 일어났는지 계약금 수수 후 이매매가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도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기출 아니에요. 아직 우리 기출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고 그래서 중도금 수수한 후 적극가담 이게 반사회. 따라서 계약금 수수하는 건 배임죄 형사범죄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반사회 아니다.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1번 틀렸을 거예요. 3번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에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반사회 아니다 같은 말. 그럼 앞으로 가야지. 과도한 위약벌이죠. 위약벌이 너무 세죠. 그러면 반사회지. 반사회 아니다라고 X 틀린 거 네가 답이에요. 3번이 반사회에 해당하죠. 과도한. 그래서 2번에서 도망간 사람은 이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5번까지 또 다 읽어야 되냐 그러지 말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번에서 적극가담 반사회한 사람은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3번, 4번, 5번 읽어봐야 되는 거 그렇지 말아요. 이런 실수 많이 안 일어나 거의. 이런 함정 문제는 사실 문제에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나름대로 그래 적극가담하고 반사회 너 X 이렇게 가야 돼요. 틀리더라도. 오케이. 4번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반사회 무효이다. 그렇지. 첩계약이죠.
부척관계 나오면 해제 조건 나오면 이거 반사회죠. 반사회 무효. 그렇지.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 반사회 이렇게 외워버려요. 자, 5번.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주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첫 계약 반사회죠. 반사회를 원인으로 주면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이든 소유권이든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막 지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번. 불공정. 옳은 걸 모두 고릅니다. 기억, 급부 상호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법률 행위 성립 당시, 그 준말이죠. 계약 체결 당시 다 같은 말. 옳은 거 맞네요.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지. 옳은 거 맞는 기억이 들어갑니다. 자, 니은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갈 필요 없어.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말하죠. 여기서 X자 뒤로 갈 필요가 없어. 외워놨으니까. 그래서 무경험은 특정 영역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래서 X니까 니은은 탈락. 5번 탈락. 자, 디귿. 대가 관계가 없는 일방적 급부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가 관계가 없구나. 일방적 급부구나. 나만 주는구나. 반대 급부가 없구나.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지. 이게 무상행위, 무상증여 계약이에요. 따라서 불공정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면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옳은 거 답은 4번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2번은 거의 맞췄을 거라고 확신해요. 75% 맞췄어. 2번 틀리면 반성하세요. 2번을 맞춰야지 50점이 넘어요. 2번은 맞춰야 돼. 자, 3번. 무자력한 갑은 을에게 3억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을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제 유일 제사인 이 부동산을 병한테 가짜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그림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 을이 경매 치려고 하니까 팔아 제꼈죠. 통정의표 사례 문제. 자, 사람이 바뀌었어요. 갑이 병하고 가짜 매매했죠. 갑병. 그러면 을은 채권자, 제가 여기다 그렸죠. 그러면 여기가 통정의 가짜 매매 등기 넘어갔어요. 자, 틀린 거 그림 보면서 지로 읽어요. 채권자는 갑병 매매 계약이 통정 무효이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통정의 표시 채권자는 돈 빌려줬죠. 금전 채권자. 그래서 이 채권자는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대위권도 되고 대위권은 무조건 되니까 대위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 1매수인 을은 취소권이 안 돼요. 그놈은 돈 빌려준 놈이 아니니까 여기는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우리 민법에서 시험에서. 그래서 그렇지. 너는 돈 빌려준 놈이니까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지. 맞아. 2번. 만약 병 여기 있죠. 매수인, 가짜 매수인 병이 정이란 놈한테 부동산을 매도 이 정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자, 그림 연결시켜봐. 병으로부터 가짜 매수인, 병으로부터 산 정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놈은 가짜 매수인으로 산 3자죠. 자, 이놈이 통정의표 일어난 거예요. 그림 보면 보여요. 우리가 평소 갑을 병이요, 병. 그러면 이놈은 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3자로서 보호받나? 나였어.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X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의사표시 동네에서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이면 설사 과실이 있어도 무조건 선의 삼자는 무조건 보호돼요. 그래서 선이면 삼자는 무조건 보호. 소유권 취득. 무과실이어야 X. 무과실 필요 없다. 외워놨으면 돼요.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정답 나왔고. 자, 3번. 만약 병, 그림 봐야 돼요. 가짜 매수인 병으로부터 선의 삼자 정이라는 놈이 매수한 경우라면, 자, 그러면 선의 동그라미 하시고, 매수인으로부터 산 선의 삼자. 그러면 선의 삼자는 소유권 취득. 그렇죠. 선의 삼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유효가 되니까. 삼자에 대해서는 얘만 무효고 삼자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있을 유, 소유권도 있다. 4번. 전항의 경우 갑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악의, 너 알았지? 악의를 누군가가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질문이에요. 적극적 사실인 3자 악의를 증명해라. 그래서 3자 스스로 저 선이에요. 이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악의를 증명해라. 맞는 거예요. 5번. 만약 이 병, 매수인, 가짜 매수인,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정. 자, 3자 나왔어. 선이고. 그런데 이 정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무라는 놈이 악이야. 그러면 갑은 이 놈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앞놈이 선이면 뒷놈이 악이라도 보호됩니다. 앞놈이 선이면 소유권 있죠. 그대로 승계취득. 그래서 악의 전득자로도 보호된다. 보호되니까 갑은 보호되는 이 무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예, 소유권 취득한다. 보호된다. 다 나와요. 그래서 앞놈 선이, 뒷놈 악이. 앞놈이 선이로서 보호되면 악의 전득자, 뒷놈도 보호된다. 승계취득의 법리 또는 엄폐물의 법칙. 앞놈이 카바쳐줬죠? 오케이. 정답은 2번.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려놓으면 보여요. 사기강박. 옳은 것은 1번.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이 이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동네가 제3자 사기. 제3자가 이렇게 머릿속 그림 그려져. 갑을 사기쳤죠. 사기당한 갑은 무조건 취소 못해요. 지계약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사기당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로 몰랐다. 이게 알 수 있었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 나오면 뒤는 무조건 선의가 나와요. 선의, 모르는 데에 대해서 과실이 있고 없고가 나오니까. 선의 유과실이죠. 그럼 과실로 몰랐구나. 너 알 수 있었구나. 빨리 같은 말. 그러면 빨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지. 알날에 한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3자 사기는 지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알알 반대 선이 무과실이어야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지. 그래서 알알 항상 과실로 몰랐다. 알 수 있었다. 그 앞에 내가 또 알을 넣어요. 알날은 세트로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제3자 사기는 무조건 취소 못하고 지계약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때 한해 취소할 수 있다.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에요. 옳은 거. 자,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면 계약 취소할 수 없다. 자, 중심 잡아요. 대리인이 사기쳤죠.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이렇게 장난쳐요. 본인이 선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X예요.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이놈. 대리인은 3자 사기가 아니에요. 상대방 병 입장에서 본인하고 동일시 기억나죠? 한 묶음 묶어버렸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같은 놈, 동일시. 그래서 상대방 사기요.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 사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X. 3번. 제3자 사기로 계약 체결 손해입은 자가 이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먼저 취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이대면 돼요. 취소 안 하고 야 인마 손해배상해 할 수 있다. 먼저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주 잘 나와요. X. 4번.
복수 대상 빠집니다. 5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어서 법률행위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강박이 나오고 박탈 이 두 글자가 뜨면 취소가 아니면 바로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강박이 너무 심해. 극심해. 그래서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돼 버렸지. 의사가 없는 거예요. 뭐 의사가 없어. 박탈? 무효. 이렇게 외우라겠죠. X. 정답은 1번. 자, 이제 5번. 박탈 무효. 갑은 지 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자,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자, 대리인 을은 본인 갑을 대리해서 병이란 놈과 매매계약 체결.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병에 사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림 그래요. 갑, 을, 병. 그런데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을을 사기쳤다겠죠? 자, 이렇게 그려놔요. 자, 옳은 거. 자,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로 차고 일으켜 계약 체결한 경우 차고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 법리만 적용된다. 무슨 말일까? 차고 법리는 적용 안 되고 사기 법리만 적용된다. 무슨 말일까요? 차고 취소는 할 수 없고 사기 취소만 할 수 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 당했죠. 대리인이. 그러면 항상 사기 기망행위에 따라 동기의 착오가 일어나고 살려고 사고 팔려고 팔죠. 그러면 사기에는 반드시 착오가 동반되죠. 그러면 이 경우 착오 취소는 할 수 없고 사기 취소만 할 수 있다. 이 질문이에요. 맞아요? 아니지. 사기 당하면 나는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동기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실혼보증 연대보증 그 사건만 아니면 돼요. 그 사건 표시상의 착오만 아니면 사기는 다 동기착오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따라서 착오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 법리만 적용된다. X 둘 다 적용돼요. 둘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돼요. 2번 대리인이 사기당했는지 여부는 본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런 거요. 대리인이 사기당했는지 여부는 누구 기준? 대리인 을 기준이죠. 대리인 기준 X. 이런 건 쉽게 가야 돼요. 3번 대리인은 사기를 이유로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주어 싸움이지. 대리인이 지가 병한테 사기당했다고 해서 지가 취소할 수 있다고? 대리인은 취소권 없어요. 본인 갑이 들어가야 맞는 질문입니다. X예요. 4번 본인은 을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이 대리인 체결의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은 절대로 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취소할 수 없죠. 절대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옳은 건 답이에요. 5번 만약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병이 계약 체결한 경우 본인이 선이라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또 나왔죠? 대리인이 사기쳤죠. 그러면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사실 알았든 몰랐든 필요 없어. 본인 안 봐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좀 전에 나왔고 또 냈어요. 워낙 중요해서. 그래서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리인 사기예요. 대리인 사기. 무조건 사기당한 병은 상대방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선이라면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 계속 이 X지문 정답지문.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 대리인 사기. 자, 6번. 갑의 임의대리인 을은 갑의 승낙 얻어서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 틀린 것은. 그러면 복대리 사례 문제죠. 갑을 병.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자, 얘는 임의대리인이네요. 자, 복대리인은 병이고. 1번. 만약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대리인이 본인에게 이놈의 부적인 불성실을 알고도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만 아니면 책임 없다. 오랜만에 들어봤지만 자, 본인이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 본인이 지명했죠.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하면
대리인은 무조건 선임감독 그 책임이 아니라 더 깎여버려요. 더 깎여버려. 이놈이 부적임, 적당한 놈이 아니야. 또 불성실해. 이 사실을 알고도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 이때만 책임져요. 그래, 지명 태만. 이렇게 연결돼야 돼. 태만한 때만 책임지니까 태만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 없다. 법조문 그대로. 맞아요. 지명 태만. 태만한 때만 책임지지 태만한 때만 아니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다. 맞아요. 2번 의뢰 대리권은 병선임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새끼 쳤다고 해서 어미가 죽지는 않아요. 그거예요. 3번 병은 의뢰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렇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의 대리인이죠. 그렇지. 4번 병의 복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먼저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그대로 연결됐죠. 답은 5번이에요. 자, 5번. 을은 병의 대리행위에 대해 선임 감독상 책임이 없다. 선임 감독 책임 있죠. 임의 대리인의 책임.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 잘 못했을 때만 지는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다. 무조건 있다로 끝나야 돼요. X. 7번. 묵권 대리인 을은, 자, 묵권 대리 사례 문제네요. 아무런 고난 없이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병과 매매계약 체결. 틀린 것은. 그러면 갑 묵권 대리인을 갑을 병 됐고 이제 틀린 거 찾아냅니다. 1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묵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상대방은 묵권 대리인 을한테 계약이행 청구할 수 없다. 자, 어디가 중심이에요? 묵권 대리인이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라면 상대방은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어요. 항상 제한능력자는 보호됩니다.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은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즉 묵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지문이에요. 제한능력자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맞아요. 2번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묵권 대리인임을 알았대. 빨리 동그라미 하고. 상대방이 악의의 상대방이요. 자, 악의의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확인하시고 본인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 물어볼 수 있다.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맞아요. 3번 본인이 의뢰 묵권 대리행위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네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빨리 들어가야지. 변경 추인했죠. 이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그렇지.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혹시 동의해주면 모를까.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다. 맞는 지문이요. 맞는 지문. 주로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지. 그렇지.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4번 을이 지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죠. 자,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묵권 대리인임을 상대방이 알았대. 알았다. 악의 상대방. 악의 상대방 묵권 대리인 을에게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상대방. 그러면 항상 지금 이걸 책임으로 퉁쳐버려요. 악의의 상대방이 과연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요. 그럼 빨리 책임 물으려면 선임무과실일 것. 알알 여기다 빨리 알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요. 알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계약이행 손해배상 묵권대리에서 나오면 꼭 책임에 관한 동네니까 책임으로 퉁치고 알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1번 제한능력자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같이 외워요. 1번하고 4번은 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 알알 책임 물을 수 없다. 을이 제한능력자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주어에 따라. 그러면 정답은 틀린 거 4번 나왔어요. 자, 5번.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묵권 대리인임을 알지 못했대. 선인의
몰랐대.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 주인 전에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 철회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겠지. 악이 얘가 못하니까 선의는 당연히 철회할 수 있죠. 맞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열심히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겠죠? 지금까지 문제는 다 맞춰야 되는데 1번 빼놓고 1번만 함정 문제고 나머지는 사실은 맞춰줘야 돼요. 근데 못 맞추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힘든 거지. 자, 무효. 옳은 것은 기억. 처분권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자, 정리 잡아요. 처분권 없는 놈의 처분 행위를 권리자인 내가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 있느냐 없냐 싸움이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 행위를 권리자인 내가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게 무권리자 처분 행위 추인이죠. 그러면 하나 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소급 유효가 돼요? 소급이에요. 소급.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무권대리 본인 추인 둘 다 소급 유효 같이 하시고 옳은 거 기억 들어가야 돼요. 기억. 그러면 답은 1, 4, 5번. 자, 니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 유효한 등기로 된다. 무효 가등기 전용이 소급 유효된다고?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 가등기 전용, 무효 행위 추인하고 같죠. 소급효가 없어요. 그래서 소급 유효로 된다. X. 너는 날라가. 그래서 5번 날라가요. 디귿. 매도인이 통정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자, 통정허위 매매죠. 그러면 추인하면 의사표시 동네는 추인이 돼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고.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일까요? 이 계약은 저기서 매매 계약밖에 없죠. 통정허위 매매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로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추인이 소급표가 있다라는 질문이에요.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통정허위 매매가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된다. X.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거기에 관한 X지문. 반드시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지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마찬가지 무효가등기 전용도 절대 소급하지 않는다. 동네가 니은데 것은 같아요. 둘 다 소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소급 유효. 무권대리 추인도 소급 유효. 그래서 제가 두 개 이렇게 외우라겠죠. 9번 취소. 틀린 것은 1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 이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자, 법정 추인 지문이고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디를 해야 돼? 이 법정 추인이냐 아니냐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아니요. 여기에요. 취소권자가 17살짜리가 추인할 수 있는 후 19살 성년이 된 후 이 일을 보류한 상태에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 보류한 상태에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보류 없이 행동해야지. 행동할 때 을한테 아무 단서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했을 때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을 보류한 상태에서 행동한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류했다는 얘기는 제가 행동하면서 나 지금 행동하지만 이거 추인 아니야? 단서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보류했다는 단서 달면서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해야 법정 추인이 돼요. 지금 공부해. 지금 모르신 분은 마지막까지 공부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류한 상태에서 행동한 경우에는 법정 주인이 아니다. 맞는 거예요. 자, 2번.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선예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면 법정 대리인 병이 취소했더라도 이 선예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림을 그리면 보여요. 갑으로부터 을이 샀고 을이 다시 선예정에게 팔아 제꼈어. 자, 그런데 갑의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 취소 들어왔어. 그때 이 선예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예요. 자, 그림 그립니다. 갑으로부터 을이 다시 정에게 팔았죠. 갑의 아버지 병이 법정 대리인이 이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선예 3자인데 항상 매매계약 당사자 구후는 3자예요. 그러면 선예정은 과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놈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취소는 절대적 취소.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하면 선예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그게 빨리 생각나야 돼요. 어렵죠. 선예 3자에게도 법률행위 동네 취소죠. 제한 능력이니까. 선예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얘는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쪽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내나 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아무리 선이라도. 그래서 항상 선의 지문이 뜨면 항상 정답 지문 확률이 높아요. 선의 쪽으로 장난을 치니까. 그래서 이 동네는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 취소. 선예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거에 관한 응용 지문이에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이 지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9번은 틀려도 돼요. 왜 1번도 살짝 여러분들이 낯설고 2번도 응용지문이니까 이런 거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이런 거. 9번은 틀려도 돼요. 정답 나왔어요. 자, 3번. 제한 능력 취소는 선예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요. 이걸 2번 응용지문으로도 나와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제한 능력은 법률행위 동네죠.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선예 3자에게도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이놈이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없어요. 무조건 절대적 무효가 돼요. 절대적 무효. 4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법이 제한 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해 놨죠. 그래서 단독으로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서 그 말이에요. 맞아요. 5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 소급 무효죠. 가장 기초지. 해제도 소급 무효, 취소도 소급 무효. 처음부터 주로 법조문 그대로 한글로 나와요. 처음부터 무효. 맞아요. 10번 틀린 것은 조건 1번 복수대상 아니에요. 2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반대사실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조건 성취 시험 합격에서 이익을 받는데 누가? 을이. 시험 합격 아파트 한 채 생기죠? 이 을이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켜버렸지. 시험 합격해버렸지. 이 사실을 안 상대방은 여기에 반대사실. 너 시험 합격 안 한 거야? 조건 성취 안 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3번.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그럼 빨리 기성. 기성이 뭐랑 만났어요? 해제랑 만났지. 기해. 무효로 끝나야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기해 무. X조. 먹으라고 3번에 정답 빡 박아줬어. 이것도 못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1번은 물음표 하시고 넘어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2번도 모르겠어. 물음표해. 3번 오니까 답이 빡 나온 거예요. 올해 본시험에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물음표를. 물음표 정답. 4번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 당연하지. 아파트 팔아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정지니까 생긴다. 정지는 생긴다로 연결. 얘가 만약 해제 조건이 붙었으면 해제돼야 되니까 잃는다. 그래서 확인하면 돼요.
자, 이제 민법 총칙 10문제 했고 물권법 갑니다. 14문제. 자, 물권 총론. 물권적 청구권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격 소유권에 한 물청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을 하더라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를 동그라미 해야지. 소유권 상실했죠? 소유권 X 물청 X지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그러면 기억이 날아가야 돼. 1번, 4번 기억 날립니다. 자, 니은 간접 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점유회수가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같은 말이에요. 돌려줘.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점유자니까. 점유자는 상대방이 되죠. 반환 청구 상대방 돼요.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니은 들어간 답은 2번하고 5번에 있어요. 자, 디귿 해결해야 돼. 디귿.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자, 건물을 양수 샀는데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미등기 상태죠. 그러면 너는 소유권 없어. 소유권 X 물청? X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너 X니까 디귿이 날아가야 돼. 그럼 5번 디귿이 날아가야 되니까 답은 2번인 거예요. 2번. 기억 소유권 상실 안 돼. 디귿 미등기 건물 양수인.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는 놈 두 놈. 12번 등기 청구권. 틀린 것은 1번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후 매매가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기술 들어가요.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될까? 말소. 이게 기술이에요.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 등기 청구권이 붙어 있으면 너 무효등기 말소해 그 말이에요. 무효등기 말소해. 누가 할까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머릿속에 계산하고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채권적 청구권만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지.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갑니다. 매수인 을 앞으로 등기가 된 후 갑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이 세 개 다 한 번씩 떴어요. 그러면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같이 하셔야 돼요. 2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보통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취득시효에서 나오는 여기만 주라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자, 취득시효. 을이 20년간 취득시효 완성했죠. 소유자 갑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주세요. 등기 청구권. 자, 이 등기 청구권을 을이 A라는 놈한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싶어.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하고 반대. 매수인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때는 갑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취득시효 여기는 매매는 법률행위,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죠. 반대야 반대. 저쪽은 동의가 있으면 이쪽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일반 채권 양도하고 똑같다. 그래서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은 보통의 채권 양도와 똑같이 양도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과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양도가 완전히 반대니까 외워놔요. 맞죠? 그래서 보통의 일반 채권 양도에 따라 똑같이 같이 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3번 채권 보정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주세요 하는 거 이거 채권적 청구권 맞아요. 가등기 박은 놈은 채권자지 채권자. 그래서 본등기 주세요 채권자가 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맞아요. 4번 점유하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 상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 매수인이 제3자에게 팔아 제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그냥 점유를 상실했죠.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애웁니다. 매수인 을액,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절대로. 그래서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틀린 것. 얘가 답이에요. 자, 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안 걸려. 매수인이든 취득시효든. 그래서 달달달달 해봐요. 어차피 나온 놈이 계속 나와요. 등기. 틀린 걸 모두 고릅니다. 틀린 거.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 등기 원인의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되지 않는다. 자, 이전 등기 박은 놈은 전 소유자에게는 등기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X예요. 앞놈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죠. X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지. 틀려야 되니까. 답은 디귿만 해결하면 돼요. 디귿. 매도인 갑, 을, 병 세 놈이 갑으로부터 맨 오른쪽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자, 중간생략 등기, 이 합의한 경우에도 중간놈 을은 왼쪽 놈 갑에 대한 뒤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갑을병 세 놈 3자 간에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등기해 주기로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죠. 중간생략 등기, 즉 갑이 병한테 다이렉트 등기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인 을의 왼쪽 놈 갑에 대한 지등기 청구권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갑! 안 되겠어. 우리 병한테 주기로 합의 받지만 안 돼. 너 나한테 등기 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맞아버리니까 틀려야 되니까 맞는 건 탈락이 돼야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박스 문제 할 때 뭘 골라야 되는지 그거 잘해야 돼요. 답 맞춰놓고 반대로 막 한 사람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거 잘 훈련해야 돼요. 자, 니은.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권리성질상 그 등기 청구권 양도가 제한되고 이 등기 청구권 양도할 때는 왼쪽 놈 갑의 승낙 또는 동의를 요한다. 자, 좀 전에 취득시효하고 반대를 하겠어. 매매로 인한 여기만 밑줄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이 등기 청구권 양도할 때 채무자가 맨 왼쪽 놈 갑이에요. 갑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즉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갑이 동의를 해줘라. 그 얘기예요. 맞는 거요. 그래서 니은도 탈락되는 거예요. 답에 의해서 1번이 돼요. 자, 이제 점유권으로 갑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틀린 것은 1번.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 하지 마라. 아주 잘 나와요. 맞아요. 2번. 자, 과실 수취권 인정되는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이와 같은 오신을 하면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그냥 대부분 판례 문구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오신을 할 때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이렇게 흘러간 식으로 나오니까 맞는 거예요. 자, 3번.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든 적법한 본권이 있었다면 회복 당시 소유자 병에 대해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규정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해설했어요. 자, 지금 공부합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조문 3개가 있죠. 201조부터 203조. 조문 숫자는 몰라도 돼요. 조문 3개. 뭐 배웠어요? 과실 문제,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선자, 악타 거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필요비, 유익비. 이게 바로 점유자와, 기억나죠? 갑을병, 얘가 선이고 얘는 도둑놈이고, 그러면 갑이 찾아오죠? 그러면 나 선이야 과실을 취득하고 얘는 돌려줘야 되고 악이. 그래서 이게 과실 문제. 불태우면 선자는 현저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이게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그 다음에 전미하면 꼭 보일러 수리해야 돼요. 필요비. 그 다음 꼭 내부 공사 들어가요. 필요비, 유익비가 발생하죠. 이 사람이 소유자, 지 건물 찾으러 온 회복자, 점유자의 관계. 이 법조문 3개는 얘들이 본권 없을 때 작동돼요. 즉 선이냐 악이냐는 본권 없는 점유자지. 아무런 점유할 권리가 없어. 근데 얘는 점유할 본권이 있다고 믿고, 이놈은 도둑놈,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즉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이 3가지 법조문은 본권 없는 놈하고 소유자, 회복자하고 작동이 돼. 그러면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 뭐가 있대? 계약관계든 적법한 본권이 있대잖아. 여기를 봐요. 점유자가 본권이 없어요. 계약이 있어서. 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야.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적법한 점유할 권리, 본권이 있죠. 임차인의 임차권이 있죠. 그러면 이 임대차 법조문에 따라 해결해야지. 점유자 을은 갑을, 점유자 을은 임차권이라는 적법한 본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법, 임대차 법조문을 해야지. 너 우리 동네로 오지 마 그거예요. 너는 물권법, 점유권 동네인 이 동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이 법조문에 따른 비용 달할 수는 없어요. 제가 동네로 하자겠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임차인은 절대로 임대차 그쪽 동네에서 비용 받아내야지 물권법 동네인 점유권 동네 이쪽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이 법조문에 따른 비용 달라 할 수는 없어요. 이놈이 누구냐? 회복당의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 항상.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냥 절대로 적법한 계약관계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 임차인은 임대차 법조문으로 해결해야지 절대 점유권 동네로 할 수는 무조건 없다라고 끝나. 적법한 계약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임차인 나오면 무조건 소수는 없다라고 끝나요. 근데 이렇게 안 내워져. 계약관계는 없다. 이게 어떻게 외워져? 전체를 외워야지.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으면 해당 임대차 법조문에 따라 해야지. 이쪽 동네로 오지 마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쪽 동네가 뭐예요? 물권법으로 오지 마라는 얘기예요. 점유권 동네로. 그래서 점유권 규정으로는 비용 달라 할 수는 없다. 임대차 법조문으로 비용 해결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얘가 정답이에요. 자, 4번.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또는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해라. 법조문 그대로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3번이 물음표 나와도 4번이 맞아. 또 5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 선택, 여기만 확인하면 되죠.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풀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3번 공부했어요. 3번 누르시면 나오니까 3번까지 하면 좋고. 자, 15번 쉽니다. 쉽니다.